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훌륭한 인품과 인성,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대표되는 손흥민 선수가 중국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는 이례적으로 중국 관중들을 향해 도발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원정으로 치렀던 월드컵 2차 예선 경기에서도 중국 관중들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는 골 세레머니를 했던 손흥민 선수, 유독 중국과의 경기 때마다 투사 같은 모습들을 보였고 조금은 도발적이고 또 자극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번 중국과의 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팀의 3차 예선, 최종 예선 진출이 확정된 상황의 경기였기 때문에 경기 종료 직전 추가 시간에 굳이 시간 지연 플레이를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중국 선수들을 자극하고 또 중국 팬들의 약을 올리는 그런 플레이까지 선보였습니다. 경기를 마친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직접 밝혔는데요. 한국을 찾아온 중국 원정 관중들이 한국을 무시하고 우리 팬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었고 그것을 응징한 것이다. 그에 대응한 것이다 라고 직접 밝히면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대체 한국과 중국의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손흥민 선수는 또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경기 뒷이야기와 인터뷰 풀버전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의 바른 남자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중국의 원정 3,300여 명의 팬들을 광역 도발했고요. 이날 경기 한국이 1대 0으로 승리하면서 이후에 펼쳐진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 결과에 따라 중국이 3차 예선도 가지 못한 채 월드컵 예선전에 조기 탈락할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태국이 싱가포르를 상대로 3대 1로 승리하면서 승점과 골득실, 다득점까지 같아졌으나 양 팀의 전적상 중국이 앞서면서 가까스로 중국이 3차 예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어찌됐거나 이번 경기 가장 화제가 됐던 모습은 손흥민 선수가 중국 관중들을 바라보면서 3대 0이라는 손짓을 한 거예요. 이 의미가 우리가 중국 원정에 가서 3대 0으로 이겼던 경기 떠오르게 하기도 했고 또 이 경기에서 우리가 3대 0으로 이겨서 너희들을 3차 예선에 못 가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도발이 될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중국 원정 관중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상암에 위치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6만 4천여 좌석인데 중국 팬들에게 할당된 피파와 AFC에서 규정된 원정 팬에게 할당된 관중석이 3,300여 석이었거든요. 이 좌석이 완판되면서 중국 팬들도 이 자리를 꽉 채웠기 때문에 중국 팬들이 할당된 이 원정 팬 응원석에 대형 중국 국기가 펼쳐질 정도로 굉장히 일사불란한 원정 응원을 펼친 중국 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팬들을 향해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 도중에 이런 도발적인 제스처도 하고 좀 웃으면서 대응하는 모습, 그러니까 화를 내고 욕을 한다기보다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런 제스처를 했던 모습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 모습뿐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경기 막판에는 시간을 지연하는 플레이를 보였는데요. 보시는 대로 프리킥 기회에서 골을 노리는 게 아니라 구석으로 공을 몰고 가서 중국 선수들을 애간장터면서 공을 뺏지 못하게 막다가 코너킥을 또 유도해서 또 코너킥이 이어졌을 때는 지금 보시면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졌는데 그 5분이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코너킥을 크로스로 올리지 않고 또 종료에게 짧게 내주고 동료가 시간을 끌도록 하는 그런 플레이를 펼친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동점골만 넣으면 자력으로 이후에 있을 태국과 싱가포르의 결과를 보지 않고도 3차 예선에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럴 수 없도록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중국 축구의 숨통을 틀어줬던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까지 했던 과정에는 중국 선수들이 또 손흥민 선수를 거칠게 방어하고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를 막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던 중국의 오른쪽 측면 수비수 양쯔샹 같은 경우에는 경기 막판에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 돌파를 시도할 때 노골적으로 발목을 뒤에서 걷어차면서 정강이를 좀 걷어찼어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부상 위협까지 야기했었고 경기 내내 이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고 드리블 돌파로 탈압박도 많이 하는 과정 속에 중국 선수들이 계속해서 거칠게 대응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경기 전에 말씀드린 이 양쯔샹 선수가 중국 대표 선수로서 이번 경기 데뷔전을 치르는 과정 속에 경기를 앞두고 한국에 와서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 아무리 큰 이름을 갖고 있는 선수라도 나에겐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선수들이 뛰어나긴 하지만 한국 선수들 사실 팀 정신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조직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 이 얘기가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겪었던 그 일을 좀 상기시키고 그걸 통해서 자극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면들은 이 인터뷰를 당연히 또 보았을 손흥민 선수에게도 좀 기분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국 선수들의 이러한 말로써 공격하고 또 파울로써 공격한 것들에 대해서 응징하는 행동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중국 팬들까지도 양쯔창의 발언이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다. 중국의 전력이 한국과 맞붙을 정도인지 모르겠다. 잠자는 호랑이의 코트를 건드린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할 정도의 반응이 나왔는데 실제로 경기는 그렇게 흘러가게 된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나서 우선 기자회견을 통해서 쉽지 않은 경기였지만 우리가 단단한 모습 보이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내주지 않았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경기를 했고 물론 완벽한 경기는 아니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많은 골을 원했던 경기였다는 점에서 아쉬웠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결국에 승리했다. 우리가 찬스를 살렸다면 큰 점수차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쉬웠다. 이런 결과들로 인해 많은 게 바뀌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를 도발하고 예의 없었던 중국을 좀 탈락시키고 싶었다. 약간 이런 마음도 이런 속내도 밝힌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 함께 해준 또 주장으로서 선수들에게도 고맙고 이번 경기를 함께 지원해줬던 코칭 스태프, 지원 스태프 모두 고생하셨다. 싱가포르전에 이어 이번 경기도 무실점 그리고 많은 골, 두 경기 합쳐서 많은 골을 넣으면서 마무리해서 좋다라고 하면서 특히 한국에서 경기를 치르며 본인의 이제 2013-2014 시즌 토트넘에서까지 이어졌던 일정들 모든 그런 시즌의 일정들을 마무리해서 기분이 좋다라고 하면서 유종의미를 잘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는 말로 소감을 마쳤는데요. 중국 팬들의 야유에 웃으면서 대응했던 그 3대0 제스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내가 중국 팬들에게 야유를 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 즉 이제 야유를 꼭 내가 안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야유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면 야유를 받아도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원정 경기 가서는 뭐 야유가 나오는 게 다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홈 경기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 서울에서 우리 안방에서 야유가 나오는 것은 야유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너희들이 우리 경기장에 왔으면 존중심을 보여라. 바로 이런 거예요. 그 행동은 우리 팬들을 무시한 것이다.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야유도 있겠지만 중국 팬들이 서울에 와서 했던 그 응원전과 여러 가지 발언과 행동, 제스처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우리 팬들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다. 한국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 선수로서 보여주고 싶었고 제스처로 보여준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불손하게 행동하는데 내가 제스처로 정말 제대로 보여주겠다. 너네 우리한테 진 팀이고 질 거다. 이런 행동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더 좋은 경기를 했고 이겼다는 게 중요하다. 축구를 하다 보면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야유를 들었지만 흥분하지 않고 나는 침착하게 받아들였고 잘 갚아줬다. 뭐 이렇게 좀 멋진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도발에 자시하지 않는 손흥민 선수예요. 무엇보다 우리 안방에서는 특히 봐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항상 웃고 즐기고 또 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매너 있게 또 그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봐줄 수 없는 것. 우리나라, 우리 조국에 대한 그 무시와 이런 행동과 도발은 결코 넘어갈 수 없다라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인 게 아닌가.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모습을 정말 보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치렀던 중국 원정 당시 3대0 승리를 이끌 때 멀티골을 기록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손흥민 선수가 많은 팬들과 또 선수들의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반 11분 만에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고 나서 했던 골 셀러브레이션이 관중들에게 쉿 조용히 해라라는 세레머니였는데요. 그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이름을 가리켰잖아요. 우레이 선수, 중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아니 아시아에서 뭘 대단한 선수인 당신이 어떻게 팬들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막 따져 물었던 장면들이 있었고 그 모습들을 황희찬 선수가 이제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켜보던 손흥민 선수가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듯이 웃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상대팀 팬들도 사랑하는 선수로 유명하고 상대팀 선수들도 존중하고 상대 선수들도 다 친해지는 그런 선수인데 왜 유독 중국을 상대로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그것은 중국에서 먼저 손흥민 선수에게 예의 없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상대에게 똑같이 뭐 예의를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또 선을 넘진 않았어요. 적정선에서 대응을 했다. 본인의 인성을 깎아먹지 않으면서 이러한 도발과 욕설과 야유에 대응한 것이죠. 지금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찰 때도 그렇고 또 경기 중에도 레이저 공격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에 또 중국 수비수인 장시엔룽이 손흥민 선수가 출전한 많은 경기를 수없이 보고 분석했다. 양발 다 능한 높은 수준의 선수지만 기술적으로 협력해서 막을 수 있고 손흥민 선수를 봉쇄할 방법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할 수 없지만 어떻게 막는지 지켜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멘트도 있었고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나서 역시 이런 이례적인 쉿 세레머니라든지 행동에 대해서 중국이 나를 많이 신경 안 쓴다고 나를 어떻게 막는지 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축구를 하면서 모든 선수를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는 것은 내가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 무시당한 거다. 내가 무시당한 게 아니라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현재 나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이다. 무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솔선수 범에서 보여줘야겠다. 필드에서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두 골을 넣은 것이고 골을 넣고도 내가 누군지 보여줬다. 내가 너희들의 입을 조용히 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세레머니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그때 행동이 또 이번 행동과 연결지어서 본다면 중국의 이러한 불손한 행동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행동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에 제대로 갚아줬다라는 것에 있어서 정말 이런 행동이야말로 국가 대항전에서 정말 이상적인 정말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는 없었습니다. 월드컵 2차 예선 앞선 5경기에 전 경기 득점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기록한 선제골 과정에 본인이 이제 디딤돌 역할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FC 아시아 축구 연맹이 선정한 이날 경기 공식 MVP는 손흥민 선수가 됐고요. 또한 통계 매체인 소파스코어의 선수 평점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8.3점을 받으면서 최고 평점으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7.8점 결승골을 넣은 이강인 선수는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이었는데요. 이날 경기의 세부 기록을 보시면 대한민국이 무려 80%의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빅찬스가 2대 0이었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한 대로 1대 0이 아니라 최소한 2대 0 나아가 3대 0까지도 가능한 경기였습니다. 11대 2의 슈팅 숫자 정말 극명하게 크게 갈렸고요. 왕달레이 골키퍼 중국 골키퍼가 5번이나 선방을 하지 않았다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최소한 3골 3대 0을 또 한 번 만들 수 있는 경기 내용이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었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이날 경기 중국이 4-4-2 대형으로 두 줄 수비 거의 뭐 10백에 가까운 수비를 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전방 공격수인 압두왈리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 돌파를 파울로 저지하는 상황이 중국의 골문 근처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중국이 전원 수비를 했는데요. 그렇게 공간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팀이 두 차례 빅찬스를 만들고 수많은 슈팅을 때릴 수 있었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정말 엄청난 드리블 기술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날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공간이 있을 때만 빠르고 위협적이고 역습에 능한 선수라는 예전의 편견을 완전히 깨놓는 정말 네이마르나 아자르가 떠오를 정도로 현란한 발재간과 세밀한 볼 컨트롤 기술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웠는데요.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가 무려 7번이나 드리블을 시도했는데 그중에 6번이 성공을 했어요. 즉 드리블 돌파 실패한 게 하나밖에 없었다. 드리블 성공률이 86%가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2022-2023 시즌에 라리가에서 개인적으로 최고의 드리블 성공률을 보였던 게 60%대였거든요. 통상적으로 50%만 돼도 드리블 성공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고 세계 최고의 지금 윙어 중에 하나로 꼽히는 레알 마드리드의 브라질 대표 공격수죠. 비니시우스의 드리블 성공률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물론 이 단일 경기 하나지만 한 경기라고 치더라도 86%의 드리블 성공률이 나온 거예요. 근데 횟수도 무려 7번 중에 나온 것이죠. 그럴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는 정말 고도의 집중력을 보이면서 중국의 이런 도발성 행위를 내가 응징하겠다라는 개인적인 동기부여와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미친 드리블 기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중국 수비를 그냥 쓸어버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고요.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이런 드리블 돌파뿐 아니라 상대와의 볼 경합도 엄청났는데 지상 볼 경합은 보통 지키고 막아내는 수비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음에도 12번이나 손흥민 선수가 볼 경합을 했고 그중에 9번 승리하면서 75%의 성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차례의 파울을 당했죠. 또 하나 이날 손흥민 선수가 3번의 슈팅을 했는데 3개 다 골문 안으로 향했어요. 빗나간 슈팅이 없었을 정도로 정확한 모습을 보였고요. 물론 패스 성공률은 76%로 평소 손흥민 선수보다 낮긴 했지만 이날 중국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 수비를 펼쳤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키패스 하나 있었고 또 크로스를 9번이나 연결했고 그중에 2개가 연결이 됐고 여러모로 손흥민 선수가 공격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장면 보시면 전반 20분에 왼쪽 사이드에서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를 밟고 다니면서도 3-4명의 중국 선수를 그냥 무너뜨립니다. 이재성 선수와 2대1 패스 주고받으면서 중앙지역까지 드리블에 들어갈 때 지금 보세요. 7명의 선수가 손흥민 선수 주변에 있잖아요. 그걸 다 헤쳐내면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왕달레이 골키퍼가 선방을 했고 이 선방이 아니었다면 사실 득점이 충분히 될 수 있었던 장면이고요. 1분 뒤인 21분에도 왼쪽 사이드에서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 돌파에 들어오는데 중국의 공격수인 압두왈리가 따라 내려와서 거친 태클로 막아서면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낸 프리킥을 또 손흥민 선수가 직접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수비벽에 머리를 스쳤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건드리지 않았다면 골이 될 수 있었던 강력하고 정확한 슈팅이었죠. 29분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전환해준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이재성 선수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이후 이강인 선수에게 딱 밀어주면서 이강인 선수의 슈팅을 끌어냈던 키 패스를 만들었고요. 후반전 들어서는 이제 스트라이커인 주민규 선수가 들어왔을 때 상대 수비에 조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상황에서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또 한번 풀어준 패스를 받아서 두 명의 중국 수비수의 6탄 방어를 꿰뚫는 컷백을 주민규 선수에게 연결을 해줬는데 주민규 선수 앞에서 중국 수비수가 온몸을 던지면서 이 공을 잘라냈거든요. 하지만 잘라내서 흐른 공을 이강인 선수가 때려 넣으면서 선제골이자 결승골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과정 기점 패스였던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또 이강인 선수가 달려들어와서 골을 넣은 것까지도 대단했지만 왼쪽 윙포워드로서 사이드 플레이, 날카로운 컷백을 연결해준 손흥민 선수의 측면 파괴력, 윙 플레이가 기가 막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5명의 중국 수비를 무력화시키는 패스를 잘 주긴 했지만 그 패스를 받으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았던 손흥민 선수의 라인 깨기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나서 보시는 대로 두 명의 수비 사이로 통과시킨 주민기 선수를 향했던 패스도 굉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월드 클래스 플레이가 결승골을 합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87분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을 조유민 선수가 헤더로 반대로 넘겨주고 권경원 선수가 헤더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왕다리에 의해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 장면도 충분히 골이 될 수 있었던 장면이고 손흥민 선수의 킥 능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이번 경기를 마치고 나서 김도훈 임시감독은 절실했던 중국을 상대로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선수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고 또한 팬들의 응원과 성원 덕분에 집중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경기를 할 수 있었다라면서 많은 팬들에게 또 성원을 부탁했고 또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김도훈 임시감독은 이번 경기를 끝으로 물러나게 되지만 또 한국 축구의 레전드이자 대표팀의 선배로서 한국 축구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잘 되기 위한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고 무엇보다 임시감독으로서의 역할을 너무나 잘 해줬는데요. 우리 대표팀, 우리 축구가 우리 선수들이 빠른 그런 역습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오늘 중국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공을 소유하면서 주도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증명이 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즉 본인은 개인적으로 우리 대표팀의 향후 방향성이 클린스만 감독 같은 그냥 선수에게 의존하거나 또 역습을 노리는 축구가 아니라 벤투 감독이 만들어왔던 그런 축구를 다시 한번 능동적인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능동적인 축구,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축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선수들의 능력치 최대로 발휘를 한다면 볼을 소유하고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축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시감독으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했는데요. 힘든 시기에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또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소중하고 영광이었다고 하면서 선수들 모두 자기관리라든지 팀에 대한 희생, 또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임시감독은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임시감독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정식 감독이 이제는 와야 하고 특히 한국 축구에 맞는 좋은 지도자가 와야 된다고 하면서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앞으로 경험을 더 쌓아야 하는 어린 선수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이제 대표팀 내에 내분이나 불화설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김도훈 감독이 말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축구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입혀져야 하는 옷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축구를 배우면서 규칙적인 행동들이 중요하다. 축구를 하면서 또 여러 경험을 하면서 많은 색깔의 옷을 입어봤는데 감독님이 하신 그 예시는 사실 기본이다. 선수들의 능력이 있지만 무엇보다 규율과 약속된 플레이가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클린스만 체제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조금 비판을 한 것이죠. 기본이 안 돼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아시안컵 기간에는 조금 선수들이 알아서 전술을 준비했던 얘기들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이제 손흥민 선수 역시 좋은 감독이 와야 한다라는 말들을 이번 소집 기간 동안 했던 것인데요. 뭐 소속팀과 대표팀을 비교해야 될 건 아니지만 미리 또 대표팀에 대한 부분들은 소속팀에서 내가 또 배운 것들을 통해 대비하고 있기도 하다. 대표팀도 소속팀처럼 이렇게 미리 좀 짜여져 있다면 수월할 것이다.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지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훌륭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통해 좋은 감독 선임해달라고 메시지를 남긴 것이죠. 특히 이번 소집은 물론 3월 A매치 기간에도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함께 정말 좀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예전처럼 정말 많은 장난도 이강인 선수에게 쳤고 또 함께 골을 합작해냈고 함께 골을 합작한 이후에는 이강인 선수가 달려오고 손흥민 선수가 안아주는 그런 뜨거운 포옹도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 역시 이번 경기를 마치고 나서는 방송사와의 공식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관중,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고 승리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앞으로 잘 준비해서 더 좋은 축구, 더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형들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 훈련을 하면서 좋아지고 있다면서 조직력도 올라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더 잘 준비하고 더 한 팀이 되어서 좋은 축구를 보여주겠다는 말을 통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일들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또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에 있을 또 월드컵 최종 예선도 잘 준비해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한국 축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는 말로 다시 한번 팬들에게 좀 응원을 부탁하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강인 선수 역시 많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한국 원정에서 패배하면서 3차 예선 진출, 최종선 진출에 이제 탈락 위기에 놓였었지만 이어진 경기에서 태국이 싱가포르의 3대1 승리. 이로써 중국과 태국이 2승 2무 2패, 승점 8점으로 같아졌고 득실점도 9골 9실점으로 같았기 때문에 양 팀의 상대 전적을 통해 순위를 가리게 됐는데 중국이 태국 원정에서 이겼고 중국이 태국 원정에서 2대1로 이겼었기 때문에 중국의 안방에서 있었던 무승부 결과로 인해 중국이 2위가 되면서 3차 예선으로 가고 태국이 아쉽게 탈락하게 됐습니다. 중국 축구가 가수로 살아남게 됐는데요. 다만 중국 축구가 계속해서 이런 예의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존중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많은 교훈을 중국 축구에 안겨준 것 같고 또 경기를 마치고 나서 눈물을 흘리는 왕다르의 골키퍼를 안아주고 또 모든 중국 선수들을 하나하나 위로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경기 중에 중국 팬들이 보였던 행동이라든지 일부 중국 선수들이 보였던 행동에 대해서 응징했지만 그러면서도 상대에 대한 존중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끝까지 잊지 않았던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더더욱 손흥민 선수의 매력과 손흥민 선수가 정말 왜 위대한 선수이고 왜 정말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선수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또 월드컵 예선전 9월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최종 예선전 어떻게 펼쳐질지 한준TV를 통해 한국 축구의 모든 소식 그리고 소속팀으로 돌아가 펼쳐질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에서의 도전까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